지금부터 해드릴 이야기는 저보다 윤석열이 더 느낄 거예요. 윤석열 뭐 나는 민생에 신경 쓰느라 그런 걸 볼 시간이 없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여론조사 신경 안 쓴다는 이야기는 당선되고도 했기 때문에 윤석열 씨 여론조사를 신경 안 쓰는 사이에 윤석열은 사실상 망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러다 말겠지, 오르겠지 하는데요. 개착각이에요. 윤석열은 이미 망했다고 보는 것이 정답입니다. 개착각은 크게 착각한다는 뜻이죠. 네. 개고기 착각.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윤석열 부정평가 64.6. 그냥 이거 망한 거예요. 64.6. 그러니까 푸나님이 가끔씩 이런 여론조사 같은 거 얘기 나올 때 퍼센테이지 나오면 60% 이상 나오면은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시잖아요. 의미가 예, 없죠. 의미가 없다고. 네. 그러니까 지금 저 상태가요. 이건 이제 8월 1주, 2주, 3주, 4주, 5주 하고 9주까지 넘어가는데 거의 변함없이 이제 평행선을 달리고 있잖아요. 평행선. 평행선을 달리는 거 있잖아요. 뭐 사랑이라는 것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한 곳을 바라보는 한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뭐 그런 거야? 거의 뭐 기찻길 같네요.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평행선. 그 리얼미터의 이 자동응답을 다른 방식으로 그 추석 명절에 나왔던 MBS 여론조사를 보면은 윤석열 지지율이 그때 금요일 날 나왔던 게 32%인데요. 8주째 고착 상황이에요. 8주째. 정확히 말하면 2달 동안 딱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2달 동안 사실 윤석열이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저것 액션을 많이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떤 상승의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게 보이시죠? 지금 7월, 그러니까 6월 5째 주부에 이제 7월 2주로 넘어가면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고, 데드 크로스라고 하겠죠, 저쪽에서는.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금 이 상태로 가고 있는 거고, 이거를 조금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면 아까 리얼미터 같은 여론조사로 쭉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금 올라가거나 조금 떨어지거나 이 상태에서. 이거 고착화됐다고 하죠, 고착화. 더 이상 우리나라 국민들은 윤석열한테 마음을 주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거나 그러니까 터부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그 추석 연휴에 잠깐 택시를 한번 탔는데요. 말투가 강원도 출신 기사님이세요. 그랬더래요? 자들하고 친구나? 엄마 나 이렇게 하는. 윤석열이가 뭐 사람이나 뭐 이런 식의 그 표현을 써가지고 아 상당수의 사람들 윤석열 칭찬하는 사람을 내가 주위에서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심지어 우리 집 주인 아저씨도 군인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욕하더라고. 뭐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에 굉장히 나이 많은 그 택시 기사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저를 알아보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는 내내 한 30분 정도 탔는데 계속 윤석열 욕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러니까 윤석열 그래도 그 기본은 할 줄 알았다. 근데 이게 해도 너무 심하다. 그래서 어디 가서 윤석열 지지한다고 말을 못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나한테 하는 거 보면 마스크를 썼는데 알아본 건가? 아니.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과대망상이지만. 아니 그리고 사실 뭐 여러 뭐 공무원들 뭐 되게 보수적이고 뭐 그런다고 하지만 금융시장 그러니까 금융기관도 굉장히 좀 답답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애널리스트들도 앞으로의 한국 증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지금 대한민국의 유행어가 각자 도생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약간 돌려가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윤석열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윤석열식 여론 관리, 지지율 관리는 뭐냐면 원발의 오줌 누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보복을 공공연히 하니까 최소한 진보 진영에서는 손이 안 가. 90% 이상의 사람들이 너 싫어? 너 미친놈 아니야? 그 영향을 중도가 받아요. 근데 그 영향을 또 보수가 받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나를 찍었던 사람들한테라도 지지율을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보수 지향적 메시지를 내면 중도는 더 멀어지는 거예요. 원발의 오줌 누기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허우적거리는 것을 지금 2개월 동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 명절 전에 막 뭔가 좀 인간미를 뭐 뿜뿜한다고 막 저기 뭐 포항도 막 득달 같이 달려가고 베이식하고 이 과정을 거치는데 새날 같은 훌륭한 방송이 그 이면을 그냥 뒤집어 주잖아. 왜 이렇게 앞뒤가 다른 짓거리 하는지 모르겠다. 무슨 추석 영상에다가
복지 어쩌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복지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상태인 것 같고 문제는 자기 지지층, TK 또는 보수층 어르신들이 다 윤석열 지지를 빼고 있는데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확장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약 대략 한 30% 플러스 마이너스 있다고 치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 다 샤이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온라인에 와가지고 새나라한테 욕 싸지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제어하거나 이 사람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국민들 아니라고 생각해요. 민주국가의 국민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윤석열을 못한다고 꾸짖어야만 국민 전체가 잘 살게 되는데 못하는 것도 편들고 새나라한테 악플 싸지르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 자기 자신들의 자식들의 장래를 망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윤석열이 이제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MBC 여론조사가 일요일 날은 SBS 여론조사가 왔는데 그 여론조사도 잠깐 보겠습니다. MBC 여론조사입니다. 국정운영 못한다 63.6. 윤석열 씨가요 지금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못한다 소리가 30%대가 나오면 정상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못한다가 63.6이에요. 여론조사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여론조사 기관 또 짜증날 것 같아요. 그렇죠. 맨날 똑같이 나오니까. 아니, 근데 이 정도 나왔으면 사실 진짜 언론마다 대서특필하고 이번에 그 최민희 의원도 썼지만 추석 민심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나온 건데 그러면 사실은 주말 동안에 뉴스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막 퍼져야 되거든요. 63.6%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너무 지금 언론이 굉장히 윤석열한테는 고개를 숙이고 있다. 지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나마 아직 그 앞자리를 3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위안을 받을 거예요. 꿈이 되게 소박하네요. 예, 여기서 한 칸만 더 내려가면 앞자리가 2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도 지금 3이라는 숫자에서 방어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위안을 받겠죠.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걱정하시는 건지 기뻐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김건희가 윤석열 따라서 영국하고 미국 가면 지지율 이때 또 나옵니다. 그것도 신기한 현상이죠. 원래 대통령이 외국 순방을 가면 이거 지지율이든 자동적으로 오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전에 나토 때 한번 확인했잖아요. 해외 순방을 갔다 왔는데 지지율이 떨어졌어. 원래 해외 순방 가가지고 그 비즈니스 여기 같은 거 하면은 지지율 보통 5%씩 오르거든요. 딱 그 상태인 것 같아요. 뭘 해도 안 되는 상태. 이게 다 이제 김건희 덕분이라고 봅니다. 그럼요. 아니지 윤석열이 더 문제지. 자기 진짜- 부인 관리 못하는 거 윤석열 책임이지 그럼. 그러니까 진짜 감사해야 되는 사람은 김건희 아닐까요? 주간 명신이 동정만 신납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 정도면 양심에 털난 거지. 그 정도 문제가 있고 털어주려고 하면은 김건희가 밖에 안 나오는 게 정상적인 그러면 거예요. 왁싱을 해줘야죠. 그러면 양심에 털나서 예, 깔끔하게 왁싱을 해줘. 양심에 털어 왁싱. 예. 그거 얼마면 해요? 얼마면 돼? 자, 김건희를 무혐의 처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불공정한 수사 결과다 64.7. MBC 결과입니다. MBC 결과. 이거는요 특별히 대책이 필요해요. 무슨 뭐 행정관들 몇 명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씨 내가 그 저번에 지지난주에 주말에 그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 다 보고 받으셨을 거럼 있는데 김건희 구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이 리스크 반은 사라져요. 김건희 구속하는 거야.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는 거야. 사실 이렇게 법적으로 따졌을 때 윤석열이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걸 했다는 내용은 아직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왜 지인을, 뭐 후배를, 부하들을 이렇게 좋아하느냐, 편애하느냐 이런 정도지 불법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을 둘러싼 그 가족들은 불법의 문제예요. 법을 어겼다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국민들이 처벌받는 것처럼 똑같은 잣대로 집행을 하면 아 역시 윤석열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정의의 화신이구나 해주겠죠. 근데 윤석열이 또 없다고 볼 수도 없는 게 고발사주 같은 거. 예. 다 윤석열이 엮여 있긴 한데 김건희에 비한 뭐 세 발의 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어떻게 64.7%고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 원래는 MBC 화면이 이렇게 안 생겼어요. 근데 밑에 뉴스데스크라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자르느라고 내가 엄청 고생했는데 왜냐면 이게 사실 보기가 싫어. 우리가 썸네일 만드는 것도 죄송하긴 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추석 인사 때문에 밤에 꿈에 나올까봐 겁나더라고요. 특검 필요 62.7.
그러니까 국민 다수가 김건희 싫어, 윤석열 싫어, 특검 필요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 집회 같은 거 할 때 스피커에다가 그거 좀 반복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김건희 탄핵, 김건희 구속, 김건희를 탄핵해야 됩니다. 어. 윤석열 구속, 김건희 구속. 녹음해 드릴게요, 제가. 정말 창의성 없는 새끼들. 어떻게 그거를 몇 년째 들고 있냐. 아니 근데 서초동에서도 그거 들어가지고 짜증나 죽느라. 그거 계속 들으면은 중독돼가지고 그거 세뇌되거든요. 미쳐요. 네. SBS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중도층이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고 답한 게 64.5예요. 중도층이. 지금 그러니까 중도층이 완전히 윤석열을 떠나고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 여론조사 스킬 중에 하나가. 김건희 특검이나 수사에 대해서 묻고 이재명을 같이 물으면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도 수사해야 된다고 나와요. 그건 뭐냐면 중도의 심리 같은 거거든. 골고루 나눠주겠다. 이걸 따로 물으면 이재명 수사는 뭐 기소는 정치 보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스킬을 써먹더라고. 김건희 묻고 이재명 물어요. 그럼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거 특검해야 되고 수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둘 다 특검하면 안 됩니까? 김건희 특검도 하고 이재명 특검도 하고. 자, 김건희 관련한 그래프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가 SBS고요. 밑에가 MBC 뉴스데스크인데 김건희 특검 적절하다 55%. 김건희 특검 필요한가 62%. 압도적이 압도적. 이거는 김건희가 결국은 나는 특검을 하게 될 거라고 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김건희를 안 털어주고 그냥 미적미적 걸었다면 오히려 좀 덜했을 텐데 무혐의로 털어주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김건희를 특검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저 여론이 더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무혐의 처분에 대한 생각은 64.7% 불공정하다. 김건희 특검법 SBS 같은 경우는 64.5%가 특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론은 이런 거라고. 김건희 표절 아니다라고 발표를 하는 사람들이 표절 아니에요? 이제 알았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저건 많이 퍼지죠. 표절인데 왜 저렇게 그렇죠. 하지? 라고 이 불공정을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그 시점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윤석열은 지금 김건희 때문이라도 지지율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고착됐다는 건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별짓을 다 해봐야 안 된다라고 하는 신호. 그럼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쟁 날까봐. 실제로 아마 여러분들 윤석열 임기에 보시게 될 장면 중에 하나가 북한이 포를 쏴서 연평도에 바뀌었다 같은 그게 또 나온다는 게 난 나올까봐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하나 기대하는 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 정도의 배포가 있을까 하는 거죠. 그런 결정은 결국에는 대통령이 내려야 되는데 옆에 주변의 참모들이 아무리 그러니까 이렇게 바람을 불어도 도발을 해야 된다. 도발에 대해서 응징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최종적인 결단은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배포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죠. 정치적인 어떤 대응 이후에 응징한 이후에 어떻게 또 외교적으로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이 머릿속에 있을 때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없을 때는 사실 굉장히 무서운 판단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걱정은 되지만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정말 희한한 사람 하나 대통령 돼가지고 주위에서 두 가지가 교차하는 것 같아요. 저게 대통령이야라고 하는 비웃는 모습, 약간의 조롱. 일반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추석 때 만나본 사람들 반응은 대부분 다 그랬어요. 그리고 일부의 걱정. 저러다가 진짜 큰 사고 친다. 현대차 전기차 보조금 미국 뭐 이런 이야기는 모르고 있더라고 어르신들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무조건 미국에다가 대가리 박아 하는 순간 우리 외교에서는 아까 말한 실사구시가 안 되고 다 퍼주기밖에 안 되는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이게 많이 확산되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 고착화는 30% 플러스 마이너스 여론 지지의 고착화는 결국 윤석열이 정말 한 2, 3년에 걸쳐서 대우각성하지 않으면은 그 상태로 끝나면요 임기 못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 임기를 보장한다고는 하지만 대통령 임기도 보장하지만 대통령을 탄핵하거나 사퇴하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도 같이 갖추고 있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막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결국에는 과반이잖아요. 심지어 우리나라는 결선 투표제도 없어서 48%만 얻어도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되는 거를 인정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지지율이 30% 플러스 마이너스면은 다수의 국민들이 실증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제 대통령 땀이라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사회가 계속 이걸 지지고 볶을 겁니다. 국민의 화합이란 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이 무리를 하게 되죠. 언론 탄압을 하거나 네. 우리 같은 방송 탄압을 하거나 언론 탄압을 뭐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하겠죠. 그러다가 무리하게 또 국민들 단합시킨다고 전쟁 뭐 비슷한 상황까지 간다거나 그러면 이제 국민들 더 이상 못 참지. 그때부터는 윤석열이 이 지지율 고착화 물론 벗어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사람 그거라니까 어느 날 갑자기 똑똑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똑똑한 소리를 해도 윤석열이 지금 하는 말은 다 무식하게 보일 텐데. 진짜 걱정이에요, 진짜로. 사람들 다칠까봐 농담하는 게 아니고. 추석 민심은 딱 그랬어요, 느낌이. 어떤 한 사람 하나 뭐 잘하는 거 있지 않아요가 아니라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말을 안 하는 지경에 이르는 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만났을 때는 평생 그 정치 이야기 한 번도 한 적 없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김건희 이야기, 윤석열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때나 됐을 때 뭐 누구 찍었니? 이 정도로만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던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뉴스를 보고 걱정이 돼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저번에 윤석열이 그 할머니 찾아가서 이렇게 손 만지던 그 장면 있잖아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윤석열 정신 차렸나 봐요. 그거 연출하기 위해서 그거. 그러니까. 근데 그게 확 넘어간 얘기가 아니라 비웃듯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윤석열 정신 차렸나 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사실 그 기간에 보리밥집도 갔다 온 거잖아요. 네. 특히나 이번 태풍 때 말고 저번에 강남 수해 때 그 반지하 그 시민 돌아가신 그 반지하 빵 쪼그려져서 구경하고 있던 그 모습 있죠. 저는 그게 사람들 뇌리에 굉장히 깊이 각인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는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말을 잊지 못하거나 희생자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어떤 진행되고 있냐, 사고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냐 이 질문이 먼저여야 되는데 나 퇴근하다가 봤다, 집에 갔다 그런 전체적인 이야기 자체가 보통 사람으로서는 너무 충격적인 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마음에 어떤 정신적인 상처처럼 남아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것도 대통령이라고. 네. 어떤 심한 경우는 어르신들이 쌍욕을 합니다. 저 미친 XX 뭐 이런 식으로. 진짜 불행한 거예요. 왜 이런 거 있잖아. 지극한 열등감이 작동하는 시기. 윤석열 본인 스스로가 국민들이 나를 싫어한다는 걸 정확히 알면은 자기 행동 양태가 바뀔 텐데 자기 주관이 없이 엘리자베스 여왕 돌아가셨다고? 나 영국 갈래. 어떤 그 관점이요. 아, 저 사람이 당연히 영국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 감정이 아니라 쟤 뭐냐 또? 상가집에 가서 무슨 육개장 얻어 먹으러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조롱하게 된단 말이에요. 진짜 부끄러운 얘기. 아니, 딱 한마디가 이거였어. 네가 거길 왜 가? 이게 여론이더라고요. 아무튼 진짜 아유 거기에 아마 나는 김건희가 내가 김건희라면요. 박사학위 반납하고요. 남편한테 나 특검하게 해주라고 할 것 같거든요. 아니야, 그건 무서워. 아, 그분이 오셨나요?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요.